이 이야기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한 가족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새벽 5시 30분, 김순자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65살의 그녀에게 이 시간은 이미 몸에 밴 리듬이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온 순자는 먼저 공기청정기 소리를 확인합니다. 밤새 돌아간 기계 소리가 너무 크지 않았나 걱정이 되거든요. 가족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이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순자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아파트의 구석구석을 손바닥보다 잘 아는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압니다. 냉장고를 열고 오늘 만들 반찬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죠. 민수가 좋아하는 달걀말이, 지영이가 선호하는 나물 반찬들, 그리고 하준이를 위한 특별한 반찬까지. 오늘은 뭘 해드릴까?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일은 그녀에게 큰 기쁨이거든요. 쌀을 씻고 물의 양을 맞추는 그녀의 손길은 숙련된 요리사 못지않습니다. 38년 전 민수를 낳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온 일상이죠. 6시가 되자 순자는 본격적인 아침 준비에 들어갑니다. 먼저 하준이의 옷을 챙기고 학용품이 모두 가방에 들어있는지 확인하죠. 7살 손주의 하루를 책임진다는 생각에 그녀의 마음은 늘 무겁습니다. 하준이가 학교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다른 아이들과 비교당하지 않도록 해주고 싶거든요. 하준아, 일어날 시간이야. 부드럽게 손주를 깨우는 순자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합니다. 하준이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몇 분 더 응석을 부리죠. 이 시간만큼은 순자도 완전히 행복합니다. 손주의 따뜻한 체온과 맑은 웃음소리가 그녀의 하루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거든요. 7시가 되면 집안이 분주해집니다. 민수는 양복을 차려입고 출근 준비를 하고 지영은 컴퓨터 앞에 앉아 하루 일정을 확인하죠. 순자는 식탁에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려놓습니다. 김치찌개, 달걀말이, 시금치나물, 그리고 갓 지은 밥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민수의 감사 인사에 순자는 환하게 웃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반응은 조금 다르죠. 그녀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는 미간을 찌푸립니다. 어머니, 좀 짜지 않나요? 아, 그래. 내가 간을 좀 세게 했나 보다. 순자는 당황하며 재빨리 물을 부어 간을 맞춥니다. 지영의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매번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속상하죠.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화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온 순자는 본격적인 집안일에 돌입합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청소, 침실 정리까지. 지영이 거실에서 업무를 보는 동안 순자는 최대한 소음을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가끔 지영이 이렇게 물어보지만 순자는 항상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는 이래. 순자에게는 집안일이 자신의 몫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마음이 더 크죠. 하지만 때로는 지영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지영의 눈빛에서 뭔가 불만스러운 기색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면 순자는 또 다른 고민에 빠집니다. 지영이 무엇을 먹고 싶어 할까? 매일 같은 고민이지만 늘 새로운 것처럼 어렵게 느껴지죠. 냉장고를 열고 닫고를 반복하며 메뉴를 정하는 순자의 모습에서는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집니다. 지영아, 점심 뭐 먹을까? 아무거나 드세요. 저는 간단히 먹을게요.
지영의 대답은 늘 이렇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무거나라는 말이 가장 어렵다는 걸 압니다. 결국 지영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추측해서 준비하죠. 때로는 정답이고 때로는 실패작이 되기도 합니다. 오후가 되면 순자는 저녁 준비를 위해 다시 부엌으로 향합니다. 가족이 모두 모이는 저녁 식사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오고 하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식탁에는 이미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김순자의 일상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가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죠.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순자는 아직 모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려면 0을 입력해 주세요. 지영이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있을 때 순자는 청소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오전 10시 지영의 재택 근무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죠. 순자는 며느리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용히 청소를 시작합니다. 어머니, 지금 청소하시려고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화상회의가 있어서 집안이 조용해야 하는데 청소기 소리가 거슬렸거든요. 아, 미안해. 내가 나중에 할게. 순자는 서둘러 청소기를 치우려 했지만 지영의 다음 말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지영이 소파에서 일어나 거실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먼지가 약간 쌓여 있는 모습이 보였죠. 저기 봐요. 구석구석 다 닦지도 않고 대충 하시네요. 순자는 지영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어제 청소를 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먼지가 쌓인 것 같았거든요. 아, 지영아, 내가 좀 더 꼼꼼히 할게.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매일 정성스럽게 청소를 하는데 왜 항상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까요? 몰딩까지 다 닦으셔야죠. 쪼그려 앉아서 먼지 하나하나 닦으셔야 한다고요. 지영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순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인 것처럼 들렸죠. 네, 알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레를 들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65살의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결리지만 지영의 말대로 구석구석 닦기 시작했죠. 쪼그려 앉은 자세로 몰딩을 따라 먼지를 닦아내는 순자의 모습은 어디서 봐도 안쓰러웠습니다. 지영은 순자가 청소하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더니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순자를 향했죠. 청소하는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걸레를 제대로 빨아서 써야죠. 순자는 걸레를 들고 다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찬물에 걸레를 빨고 꽉 짜서 나왔죠. 하지만 지영의 지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세제도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물로만 닦으면 깨끗해질 리가 없죠. 순자는 다시 세제를 가지고 와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지영의 요구사항은 계속 늘어났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순자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1시간 넘게 청소를 한 후 순자는 허리를 펴며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지영이 만족해할 만큼 깨끗해졌다고 생각했죠. 이제 됐나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지영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뭐, 그런 대로 되었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마운 말 한마디 듣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거든요. 그녀는 청소 도구들을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순자는 또 다른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지영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지영의 반응은 싸늘했죠. 어머니, 이거 간이 안 맞네요. 김치가 너무 쉬어요. 아, 그래. 내가 김치를 덜 익은 걸로 했나 보다. 순자는 당황하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김치를 바꿔서 새로 볶음밥을 만들어야 했죠. 하지만 두 번째 볶음밥도 지영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너무 짜네요. 어머니, 간 조절을 못하세요? 순자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30년 넘게 요리를 해왔는데 왜 며느리의 입맛은 맞출 수 없을까요? 그녀는 세 번째 볶음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됐어요. 그냥 라면 끓여 먹을게요. 지영이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순자는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며느리가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게 만든 것 같아서 죄스러웠거든요. 오후에 순자는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베란다에서 조용히 빨래를 개고 있는데 지영이 나타났죠. 어머니, 빨래 개는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네요. 지영은 순자가 개어놓은 옷들을 하나씩 펼쳐보며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구겨져서 어떻게 입어요? 다시 개세요. 순자는 말없이 옷들을 다시 개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의 요구사항에 맞춰 옷의 구김살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며 정성스럽게 개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순자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녁 준비 시간이 되자 순자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지영에게 지적받은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요리도 제대로 못하는 자신이 한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뭘 잘못할까? 순자는 부엌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이렇게 부담스러울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했죠. 민수가 퇴근하고 하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죠. 하지만 지영의 첫마디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국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요? 순자는 또다시 부엌으로 향해 간을 맞추러 갔습니다. 하루 종일 지영에게 지적받은 일들이 마음속에 쌓여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고 견뎠습니다. 가족의 화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려면 0을 입력해 주세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10분쯤 지났을 때 순자는 가족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조용히 밥을 먹고 있고 하준이는 할머니가 만든 달걀말이를 맛있게 먹고 있었죠. 하지만 지영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 나물 좀 이상한데요? 지영이 시금치 나물을 젓가락으로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긴장하며 지영의 표정을 살폈죠. 뭐가 이상해? 간이 안 맞아요. 너무 싱거워서 먹을 수가 없네요. 순자는 자신도 시금치 나물을 한 젓가락 집어 먹어봤습니다. 평소보다 간이 약간 약한 것 같았지만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영의 기준에는 맞지 않았나 봅니다. 아, 미안해. 내가 간을 좀 약하게 했나 보다. 아, 진짜 어머니 요리는 왜 항상 이래요?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수는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중재하려 했죠. 지영아, 어머니가 매일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시는데 정성스럽게 해주신다고요? 간도 제대로 못 맞추시면서 지영이 민수의 말을 자르며 더욱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준이는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죠. 순자는 마음이 답답했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다음 말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내가 왜 저런 거지 같은 년이랑 같이 살아야 하나. 지영이 중얼거린 말이었지만 식탁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했습니다.
순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민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그런 말하면 안 돼. 뭐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지영은 오히려 반발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죠. 순자는 손주 하준이가 옆에 있다는 것을 의식해서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하준이가 순자의 눈물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하준이에게 미소를 지었죠. 아니야, 하준아. 할머니가 양파 때문에 눈이 매워서 그래. 하지만 하준이는 아직 어렸지만 할머니가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걱정이 순자에게는 더욱 마음 아팠죠. 식사가 끝나고 순자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으면서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거지 같은 년이라. 순자는 자신이 그렇게 밉고 추한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30년 넘게 이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고 그도 마음이 아팠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민수야. 내가 더 잘해야지. 순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영과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지영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알고 있어. 지영이도 힘들겠지. 순자는 며느리를 감싸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더욱 서운했습니다. 아들마저 지영의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영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거지 같은 년이라는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지영은 알까요?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영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이고 싶어서 더욱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죠. 하지만 지영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계란말이 좀 탔네요. 아, 그래. 내가 불 조절을 잘못했나 봐. 순자는 당황하며 다시 계란말이를 만들려 했지만 지영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됐어요. 그냥 토스트 먹을게요. 순자는 자신이 만든 계란말이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탔나 싶어서 다시 보니 그렇게 심하게 탄 것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지영의 기준에는 맞지 않았나 봅니다. 하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온 순자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지영에게 지적받은 것들을 모두 기억해서 더욱 꼼꼼히 청소했죠. 구석구석 먼지 하나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지적은 계속되었습니다. 화장실 청소가 제대로 안 되었다. 침실 정리가 엉성하다. 빨래 개는 것도 이상하다. 순자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죠. 어머니, 제가 직접 할까요? 지영이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순자는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다시 할게. 미안해. 순자는 이미 몇 번이나 청소한 곳을 다시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65살의 몸으로 하루 종일 청소를 반복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지만 지영의 눈치를 보느라 쉴 수도 없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순자는 또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영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어제 만든 음식들은 모두 지영의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결국 순자는 지영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지영아, 점심에 뭘 먹고 싶어? 아무거나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영의 대답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순자는 아무거나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결국 김치찌개를 끓여서 가져다 주었지만 지영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짜네요. 순자는 또다시 부엌으로 향해 간을 맞추러 갔습니다. 하루 종일 지영의 지적을 받으며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고 견뎠습니다.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 이야기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한 가족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새벽 5시 30분, 김순자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65살의 그녀에게 이 시간은 이미 몸에 밴 리듬이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온 순자는 먼저 공기청정기 소리를 확인합니다. 밤새 돌아간 기계 소리가 너무 크지 않았나 걱정이 되거든요. 가족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이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순자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아파트의 구석구석을 손바닥보다 잘 아는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압니다. 냉장고를 열고 오늘 만들 반찬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죠. 민수가 좋아하는 달걀말이, 지영이가 선호하는 나물 반찬들, 그리고 하준이를 위한 특별한 반찬까지. 오늘은 뭘 해드릴까?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일은 그녀에게 큰 기쁨이거든요. 쌀을 씻고 물의 양을 맞추는 그녀의 손길은 숙련된 요리사 못지않습니다. 38년 전 민수를 낳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온 일상이죠. 6시가 되자 순자는 본격적인 아침 준비에 들어갑니다. 먼저 하준이의 옷을 챙기고 학용품이 모두 가방에 들어있는지 확인하죠. 7살 손주의 하루를 책임진다는 생각에 그녀의 마음은 늘 무겁습니다. 하준이가 학교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다른 아이들과 비교당하지 않도록 해주고 싶거든요. 하준아, 일어날 시간이야. 부드럽게 손주를 깨우는 순자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합니다. 하준이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몇 분 더 응석을 부리죠. 이 시간만큼은 순자도 완전히 행복합니다. 손주의 따뜻한 체온과 맑은 웃음소리가 그녀의 하루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거든요. 7시가 되면 집안이 분주해집니다. 민수는 양복을 차려입고 출근 준비를 하고 지영은 컴퓨터 앞에 앉아 하루 일정을 확인하죠. 순자는 식탁에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려놓습니다. 김치찌개, 달걀말이, 시금치나물, 그리고 갓 지은 밥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민수의 감사 인사에 순자는 환하게 웃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반응은 조금 다르죠. 그녀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는 미간을 찌푸립니다. 어머니, 좀 짜지 않나요? 아, 그래. 내가 간을 좀 세게 했나 보다. 순자는 당황하며 재빨리 물을 부어 간을 맞춥니다. 지영의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매번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속상하죠.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화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온 순자는 본격적인 집안일에 돌입합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청소, 침실 정리까지. 지영이 거실에서 업무를 보는 동안 순자는 최대한 소음을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가끔 지영이 이렇게 물어보지만 순자는 항상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는 이래. 순자에게는 집안일이 자신의 몫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마음이 더 크죠. 하지만 때로는 지영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지영의 눈빛에서 뭔가 불만스러운 기색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면 순자는 또 다른 고민에 빠집니다. 지영이 무엇을 먹고 싶어 할까? 매일 같은 고민이지만 늘 새로운 것처럼 어렵게 느껴지죠. 냉장고를 열고 닫고를 반복하며 메뉴를 정하는 순자의 모습에서는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집니다. 지영아, 점심 뭐 먹을까? 아무거나 드세요. 저는 간단히 먹을게요. 지영의 대답은 늘 이렇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무거나라는 말이 가장 어렵다는 걸 압니다. 결국 지영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추측해서 준비하죠. 때로는 정답이고 때로는 실패작이 되기도 합니다. 오후가 되면 순자는 저녁 준비를 위해 다시 부엌으로 향합니다. 가족이 모두 모이는 저녁 식사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오고 하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식탁에는 이미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김순자의 일상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가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죠.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순자는 아직 모릅니다. 지영이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있을 때 순자는 청소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오전 10시 지영의 재택 근무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죠. 순자는 며느리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용히 청소를 시작합니다. 어머니, 지금 청소하시려고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화상회의가 있어서 집안이 조용해야 하는데 청소기 소리가 거슬렸거든요. 아, 미안해. 내가 나중에 할게. 순자는 서둘러 청소기를 치우려 했지만 지영의 다음 말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지영이 소파에서 일어나 거실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먼지가 약간 쌓여 있는 모습이 보였죠. 저기 봐요. 구석구석 다 닦지도 않고 대충 하시네요. 순자는 지영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어제 청소를 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먼지가 쌓인 것 같았거든요. 아, 지영아, 내가 좀 더 꼼꼼히 할게.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매일 정성스럽게 청소를 하는데 왜 항상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까요? 몰딩까지 다 닦으셔야죠. 쪼그려 앉아서 먼지 하나하나 닦으셔야 한다고요. 지영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순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인 것처럼 들렸죠. 네, 알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레를 들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65살의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결리지만 지영의 말대로 구석구석 닦기 시작했죠. 쪼그려 앉은 자세로 몰딩을 따라 먼지를 닦아내는 순자의 모습은 어디서 봐도 안쓰러웠습니다. 지영은 순자가 청소하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더니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순자를 향했죠. 청소하는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걸레를 제대로 빨아서 써야죠. 순자는 걸레를 들고 다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찬물에 걸레를 빨고 꽉 짜서 나왔죠. 하지만 지영의 지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세제도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물로만 닦으면 깨끗해질 리가 없죠. 순자는 다시 세제를 가지고 와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지영의 요구사항은 계속 늘어났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순자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1시간 넘게 청소를 한 후 순자는 허리를 펴며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지영이 만족해할 만큼 깨끗해졌다고 생각했죠. 이제 됐나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지영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뭐, 그런 대로 되었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마운 말 한마디 듣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거든요. 그녀는 청소 도구들을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순자는 또 다른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지영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지영의 반응은 싸늘했죠. 어머니, 이거 간이 안 맞네요. 김치가 너무 쉬어요. 아, 그래. 내가 김치를 덜 익은 걸로 했나 보다. 순자는 당황하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김치를 바꿔서 새로 볶음밥을 만들어야 했죠. 하지만 두 번째 볶음밥도 지영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너무 짜네요. 어머니, 간 조절을 못하세요? 순자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30년 넘게 요리를 해왔는데 왜 며느리의 입맛은 맞출 수 없을까요? 그녀는 세 번째 볶음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됐어요. 그냥 라면 끓여 먹을게요. 지영이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순자는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며느리가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게 만든 것 같아서 죄스러웠거든요. 오후에 순자는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베란다에서 조용히 빨래를 개고 있는데 지영이 나타났죠. 어머니, 빨래 개는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네요. 지영은 순자가 개어놓은 옷들을 하나씩 펼쳐보며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구겨져서 어떻게 입어요? 다시 개세요. 순자는 말없이 옷들을 다시 개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의 요구사항에 맞춰 옷의 구김살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며 정성스럽게 개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순자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녁 준비 시간이 되자 순자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지영에게 지적받은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요리도 제대로 못하는 자신이 한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뭘 잘못할까? 순자는 부엌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이렇게 부담스러울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했죠. 민수가 퇴근하고 하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죠. 하지만 지영의 첫마디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국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요? 순자는 또다시 부엌으로 향해 간을 맞추러 갔습니다. 하루 종일 지영에게 지적받은 일들이 마음속에 쌓여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고 견뎠습니다. 가족의 화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10분쯤 지났을 때 순자는 가족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조용히 밥을 먹고 있고 하준이는 할머니가 만든 달걀말이를 맛있게 먹고 있었죠. 하지만 지영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 나물 좀 이상한데요? 지영이 시금치 나물을 젓가락으로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긴장하며 지영의 표정을 살폈죠. 뭐가 이상해? 간이 안 맞아요. 너무 싱거워서 먹을 수가 없네요. 순자는 자신도 시금치 나물을 한 젓가락 집어 먹어봤습니다. 평소보다 간이 약간 약한 것 같았지만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영의 기준에는 맞지 않았나 봅니다. 아, 미안해. 내가 간을 좀 약하게 했나 보다. 아, 진짜 어머니 요리는 왜 항상 이래요?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수는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중재하려 했죠. 지영아, 어머니가 매일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시는데 정성스럽게 해주신다고요? 간도 제대로 못 맞추시면서 지영이 민수의 말을 자르며
더욱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준이는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죠. 순자는 마음이 답답했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다음 말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내가 왜 저런 거지 같은 년이랑 같이 살아야 하나? 지영이 중얼거린 말이었지만 식탁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했습니다. 순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민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그런 말하면 안 돼. 뭐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지영은 오히려 반발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죠. 순자는 손주 하준이가 옆에 있다는 것을 의식해서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하준이가 순자의 눈물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하준이에게 미소를 지었죠. 아니야, 하준아. 할머니가 양파 때문에 눈이 매워서 그래. 하지만 하준이는 아직 어렸지만 할머니가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걱정이 순자에게는 더욱 마음 아팠죠. 식사가 끝나고 순자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으면서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거지 같은 년이라. 순자는 자신이 그렇게 밉고 추한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30년 넘게 이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고 그도 마음이 아팠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민수야. 내가 더 잘해야지. 순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영과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지영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알고 있어. 지영이도 힘들겠지. 순자는 며느리를 감싸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더욱 서운했습니다. 아들마저 지영의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영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거지 같은 년이라는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지영은 알까요?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영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이고 싶어서 더욱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죠. 하지만 지영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계란말이 좀 탔네요. 아, 그래. 내가 불 조절을 잘못했나 봐. 순자는 당황하며 다시 계란말이를 만들려 했지만 지영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됐어요. 그냥 토스트 먹을게요. 순자는 자신이 만든 계란말이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탔나 싶어서 다시 보니 그렇게 심하게 탄 것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지영의 기준에는 맞지 않았나 봅니다. 하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온 순자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지영에게 지적받은 것들을 모두 기억해서 더욱 꼼꼼히 청소했죠. 구석구석 먼지 하나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지적은 계속되었습니다. 화장실 청소가 제대로 안 되었다. 침실 정리가 엉성하다. 빨래 개는 것도 이상하다. 순자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죠. 어머니, 제가 직접 할까요? 지영이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순자는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다시 할게. 미안해. 순자는 이미 몇 번이나 청소한 곳을 다시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65살의 몸으로 하루 종일 청소를 반복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지만 지영의 눈치를 보느라 쉴 수도 없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순자는 또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영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어제 만든 음식들은 모두 지영의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결국 순자는 지영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지영아, 점심에 뭘 먹고 싶어? 아무거나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영의 대답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순자는 아무거나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결국 김치찌개를 끓여서 가져다 주었지만 지영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짜네요. 순자는 또다시 부엌으로 향해 간을 맞추러 갔습니다. 하루 종일 지영의 지적을 받으며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고 견뎠습니다.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순자는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으면서 그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죠. 지영에게 받은 수많은 지적들이 마음속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못났나?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넘게 집안일을 해왔는데 왜 지영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일까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지영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더 쓸쓸해 보였죠. 어머니,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다. 거의 다 끝났어. 순자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어머니, 지영이가 요즘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알아, 민수야. 지영이도 힘들겠지. 내가 더 잘해야지. 순자는 여전히 며느리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가 너무 참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어머니가 잘못하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을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해주시잖아요. 민수의 위로에 순자는 잠시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말이 그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고마워, 민수야. 괜찮아.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자신을 탓했습니다. 지영이 그렇게 불만을 표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더욱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영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이고 싶어서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죠.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미역국 간이 좀 세네요. 아, 그래. 내가 간을 조절할게. 순자는 당황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제도 간이 싱겁다고 했는데 오늘은 짜다고 하네요. 대체 어떻게 해야 지영의 입맛에 맞출 수 있을까요? 어머니, 됐어요. 그냥 물 타서 드세요. 지영이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순자는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가족이 제대로 된 아침을 못 먹게 만든 것 같아서 죄스러웠거든요. 오전 청소 시간이 되자 순자는 긴장했습니다. 지영이 거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동안 최대한 조용히 청소를 해야 했죠. 하지만 지영의 지적은 어김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청소하셨다면서 왜 여기 먼지가 또 쌓여 있어요? 지영이 TV 받침대 아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곳을 보며 당황했죠. 분명히 어제 닦았는데 하루 만에 다시 먼지가 쌓인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다시 닦을게. 순자는 걸레를 들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지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어머니, 그렇게 대충 닦으면 안 돼요. 제대로 닦으세요. 어떻게 닦아야 할까?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지영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세요? 구석구석 다 닦으셔야죠. 순자는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 닦기 시작했습니다. 65살의 몸으로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지만 지영의 눈치를 보느라 쉴 수도 없었죠. 1시간 넘게 청소를 한 후 순자는 허리가 아파서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죠. 이제 좀 되었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생해서 청소를 했는데 고마운 말 한마디 듣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순자는 또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영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결국 된장찌개를 끓여서 가져다 주었지만 지영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밍밍하네요. 순자는 또다시 부엌으로 향해 간을 맞추러 갔습니다. 하지만 간을 맞춘 후에도 지영의 반응은 마찬가지였죠. 이번엔 너무 짜네요. 어머니, 간 조절을 못하세요? 순자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30년 넘게 요리를 해왔는데 왜 며느리의 입맛은 맞출 수 없을까요? 오후에 순자는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지영의 옷들을 정성스럽게 개어 놓았는데 지영이 와서 또 지적했죠. 어머니, 이렇게 개면 주름이 생겨요. 다시 해주세요. 순자는 이미 몇 번이나 개었던 옷들을 다시 개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의 요구사항에 맞춰 옷의 구김살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며 개었죠. 하지만 지영의 지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순자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저녁 준비 시간이 되자 순자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지영에게 지적받은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죠. 민수가 퇴근하고 하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죠. 어머니,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민수의 감사 인사에 순자는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첫마디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죠. 어머니, 국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요? 순자는 또다시 부엌으로 향해 간을 맞추러 갔습니다. 하루 종일 지영에게 지적받은 일들이 마음속에 쌓여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작은 상처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녀는 혼자 있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가족 앞에서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죠. 지영이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을 때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되는 시간이었는데 지영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서 부엌까지 들려왔죠. 아, 정말 미치겠어. 지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죠. 혹시 지영이 무슨 고민이 있나 해서 걱정이 되었거든요. 응,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계속 들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정말. 청소도 엉성하고 요리도 맛없고. 지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답답해왔지만 계속 들어야만 했죠.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그것도 못해? 진짜 답답해. 순자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지영의 말이 칼처럼 마음을 찔렀거든요. 그리고 맨날 우리 눈치만 보고 있어. 그것도 짜증나고. 지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죠. 진짜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뭐 하나 맘에 안 들어.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부엌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려왔죠. 응, 맞아. 정말 그 개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개년이라는 말을 들은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죠. 아, 정말 언제까지 저런 년이랑 같이 살아야 하나. 지영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순자는 벽에 기대서서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죠. 그냥 양로원이나 보내버리고 싶어. 진짜로.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부엌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향했죠. 지영은 여전히 통화를 하고 있어서 순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방에 들어간 순자는 침대에 앉아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지영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개년 양로원. 지영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그렇게 밉고 추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30년 넘게 이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내가 정말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인가.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나왔죠. 지영의 말들이 너무 상처가 되었거든요. 1시간쯤 지나서 순자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지영은 이미 통화를 끝내고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죠. 순자는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하려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지영이 순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목소리였죠. 마치 조금 전에 통화 내용이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방에서 좀 쉬었어. 순자는 애써 평범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을 바라보는 것이 힘들었죠. 조금 전에 들었던 말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어머니, 저녁 준비는 언제 하실 거예요? 지영이 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질문이었지만 순자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죠. 아, 지금 할게. 순자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워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지영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했지. 순자는 냉장고를 열고 닫고를 반복했습니다. 평소라면 금방 메뉴를 정했을 텐데 오늘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죠. 결국 순자는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가장 무난한 메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요리를 하면서도 지영의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요리도 맛없다고 했지. 순자는 간을 맞추면서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영이 또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민수가 퇴근하고 하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자가 준비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죠. 어머니,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민수의 감사 인사에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영의 진심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김치찌개 간이 좀 센 것 같은데요? 지영이 첫 숟가락을 떠먹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죠. 아, 미안해. 내가 간을 맞춰줄게. 순자는 부엌으로 향해 물을 부어 간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차피 맛없다고 생각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순자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영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자신이 정말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인지 가족들에게 부담만 주는 사람인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친구와 나눈 대화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특히 개년이라는 말이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며느리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넘게 이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게 되다니. 그녀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죠. 사흘이 지난 어느 오후 순자는 하준이와 함께 거실에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학교 숙제를 하고 있는 동안 순자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지영은 잠깐 마트에 나간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하준이가 수학 문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안경을 쓰고 문제를 살펴봤죠. 어디 보자. 아, 이거는 더하기 문제네. 할머니가 도와줄게. 순자는 하준이 옆에 앉아서 연필을 들고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와 함께 있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때 지영의 핸드폰이 거실 소파 위에서 울렸습니다. 지영이 급하게 나가면서 핸드폰을 두고 간 것 같았죠. 할머니, 엄마 전화 와요. 하준이가 핸드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중요한 전화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핸드폰을 들었죠. 여보세요? 순자가 전화를 받았지만 상대방은 이미 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려 했는데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화면에는 개년이라는 이름으로 발신자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는 바로 자신의 핸드폰 번호였어요. 순자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 자신의 번호를 개년으로 저장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며칠 전에 들었던 통화 내용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하준이가 할머니의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핸드폰을 소파 위에 놓고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죠. 아니야, 하준아. 할머니가 괜찮아. 하지만 순자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된 거죠. 할머니, 숙제 계속 도와주세요. 하준이가 순자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애써 정신을 차리고 손주 옆에 다시 앉았죠. 그래, 할머니가 도와줄게.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개년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자신이 그렇게 밉고 추한 존재였나요? 10분 정도 지나서 지영이 돌아왔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온 그녀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표정이었죠. 어머니, 하준이 숙제 도와주고 계셨어요? 응, 수학 문제 좀 봐주고 있었어. 순자는 최대한 평범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을 바라보는 것도 힘들었죠. 아, 그래요. 고마워요. 지영이 간단하게 인사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겉으로는 고맙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을 개년이라고 부르는 며느리. 할머니, 이제 다 했어요. 하준이가 숙제를 마치고 순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순자는 애써 웃으며 하준이를 칭찬했죠. 우리 하준이 정말 잘했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손주 앞에서는 슬픈 모습을 보일 수 없어서 참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너무 아팠거든요. 저녁 준비 시간이 되자 순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려웠죠. 지영의 핸드폰에서 본 것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어차피 개년이 만든 음식이니까 맛없다고 생각하겠지. 순자는 이런 생각을 하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요리에 대한 의욕이 전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족들이 굶을 수는 없어서 순자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정성스럽게 만들었을 텐데 오늘은 마음이 무거워서 집중할 수 없었죠. 민수가 퇴근하고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순자는 평소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지영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힘들었거든요. 어머니, 오늘 뭔가 기운이 없어 보이시네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지영은 순자의 상태에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는 예상대로 지적했죠. 어머니, 이거 간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요? 순자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향해 간을 맞춰왔죠. 이제 좀 나아졌네요. 지영이 다시 맛을 보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칭찬이 아닌 지적으로만 들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순자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영의 핸드폰에서 본 것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자신이 정말 그렇게 밉고 추한 존재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지영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더군요. 내가 정말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인가.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30년 넘게 이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개년이라는 취급을 받게 되다니. 그녀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지영의 핸드폰에서 본 그 화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자신의 번호가 개년으로 저장되어 있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순자는 이런 생각을 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지영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이 집에서 어떻게 계속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영의 핸드폰에서 본 충격적인 화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아침 6시 순자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가족들을 위한 식사 준비만큼은 게을리할 수 없었죠. 민수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어머니의 얼굴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눈이 부어 있고 표정이 어둡더군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어.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영도 순자의 모습을 보았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하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온 순자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순자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회사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들렀을 때였죠. 민수야,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 순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서 민수는 즉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지영이한테 그렇게 미움받는 줄 몰랐다.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는 며칠 전에 들었던 지영의 통화 내용과 어제 핸드폰에서 본 것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지영이가 친구랑 통화하면서 나를 그렇게 부르더구나. 순자는 개년이라는 말을 직접 하기가 어려워서 돌려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죠.
어머니, 정말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영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제 지영이 핸드폰에서 내 번호가 그렇게 저장되어 있더구나. 순자는 말을 하면서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죠. 어머니, 제가 지영이랑 얘기해 볼게요. 민수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는 것이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아니야, 민수야. 그냥 내가 참을게. 순자는 아들이 지영과 갈등을 빚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죠. 어머니,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영이가 너무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지영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준이가 잠든 후 부부는 거실에 마주 앉았죠. 지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서 지영은 긴장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를 왜 그렇게 대하는 거야? 민수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영은 당황하며 대답했죠. 뭔 소리야? 나 시어머니한테 잘해주는데? 잘해준다고? 어머니를 개년이라고 부르면서 민수의 말에 지영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의 통화 내용을 누군가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게 뭔 소리야? 지영이 변명하려 했지만 민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 들었어. 내가 친구랑 통화하면서 한 말들. 그리고 핸드폰에 어머니 번호를 어떻게 저장했는지도 알아. 지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들킨 것을 깨달았죠. 어머니를 왜 그렇게 대하는 거야?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셨는데. 민수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지영은 처음에는 변명하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어. 스트레스? 그게 어머니한테 그런 말할 이유가 돼? 민수는 지영의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 화가 났거든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지영아, 너 정말 너무했어. 지영은 민수의 말을 듣고 나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죠.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지영아, 어머니한테 직접 사과해야 해.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돼.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알겠어. 내가 어머니한테 사과할게. 하지만 순자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지영은 막막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너무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민수와 지영의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 안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민수가 자신을 위해 지영과 대화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간의 갈등이 더 커질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 후 민수의 중재로 순자와 지영은 거실에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하준이는 학교에 간 상태였고 민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 긴장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지영은 며칠 동안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순자 역시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여전히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는 지영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렸죠.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죠. 내가 어머니한테 정말 못된 짓을 했다는 걸 알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순자는 지영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지영아.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은 순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내가 너한테 부족한 게 많았구나. 그래서 너를 힘들게 했나 봐. 순자의 말에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탓하는 것을 듣고 더욱 미안해졌거든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죠. 지영아, 나도 미안해. 내가 너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했는데. 순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영은 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죄스러워졌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어머니한테 화풀이를 한 거예요. 지영이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진심을 느꼈죠. 사실 제가 일이 잘 안 풀려서 짜증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그걸 어머니한테 풀어버린 거예요. 지영의 고백에 순자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한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워요. 지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지영아,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어.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은 순자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서로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 않을까? 순자의 말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마음에 감동받았거든요. 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더 잘해볼게요. 지영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마음을 느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죠. 그리고 어머니, 제가 핸드폰에. 지영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순자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해도 돼. 나도 알고 있어. 순자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영도 순자의 마음을 이해했죠. 민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다행스러워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더라도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머니, 지영아, 우리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요. 민수가 중재하며 말했습니다. 순자와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지영아, 앞으로 어머니한테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 그런 식으로 속으로만 쌓아두지 말고. 민수의 말에 지영은 반성했습니다.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네, 알겠어요. 앞으로 그럴게요.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순자도 며느리의 변화를 느꼈죠. 나도 지영아가 힘들어하는 걸 더 빨리 알아차렸어야 했어. 미안해. 순자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지영은 어머니의 마음씨에 더욱 감동받았어요. 그날 이후 순자와 지영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작된 것이죠. 지영은 순자의 요리에 대해 지적하는 대신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려 노력했습니다. 순자 역시 지영의 상황을 더 이해하려 했죠. 어머니,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지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지영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 더 만들어줄게. 순자의 대답에 지영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새롭게 느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둘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순자는 지영의 변화를 느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었죠. 지영 역시 어머니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너무 커서 쉽게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순자와 지영은 조심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첫걸음을 내딛었죠. 하준이는 할머니와 엄마의 관계가 좋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의 분위기가 예전보다 부드러워졌거든요. 할머니, 엄마랑 사이좋게 지내요? 하준이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손주의 순수한 질문에 미소를 지었죠. 그럼 우리 가족이잖아. 순자의 대답에 하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 화목한 것이 아이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거든요. 이야기는 완전한 화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와 지영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죠. 그것만으로도 이 가족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